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젯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는데도 계속 나른하고 기운이 없어요. 어제 뭘 그렇게 했나 싶은데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 계속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계속 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져요. 저녁에는 더 심해요. 저녁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있기만 해도 눈이 감겨요. 그래서 일찍 자는데도 다음날 또 피곤해요. 손자들이 놀러오면 같이 놀아주고 싶은데 기운이 없어서 못 놀아줘요. 예전엔 공원에 데리고 가서 뛰어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럴 기운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TV 보여주고 과자 주는 게 다예요. 그러면 손자들이 심심해하는 게 보여서 미안하고요.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해도 못 가요. 예전엔 잘 따라갔는데 요즘은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산에 올라갔다 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자꾸 거절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이제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해요. 집안일도 버거워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다 힘들어요. 예전엔 한꺼번에 다 했는데 요즘은 하나 하고 쉬고 또 하나 하고 쉬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만성 피로로 병원에 다니세요.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병은 없는데 계속 피곤하대요. 의사 선생님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시더래요. 그 얘기 듣고 제가 혹시 저도 그런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또 다른 친구는 피곤해서 영양제를 엄청 많이 드세요. 비타민이며 홍삼이며 온갖 걸 다 드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피곤하대요. 돈만 많이 들고 효과는 별로래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갔어요. 혹시 빈혈이나 갑상선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훨씬 기운 나게 살 수 있어요 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하나씩 실천해봤어요.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도 활기차고 저녁에도 피곤하긴 한데 예전처럼 축 늘어지진 않아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배우고 실천해서 효과 본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저처럼 만성 피로로 힘드신 분들, 항상 기운이 없으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 모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왜 피곤한지 알아볼게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해도 더 피곤하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도 있대요.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피로를 많이 느낀대요.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체력이 떨어진대요. 또 만성질환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대요.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빈혈 같은 거요. 약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피로를 유발한대요. 생활 습관도 중요하대요. 운동을 안 하거나 잠을 잘못 자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곤해진대요. 수분이 부족해도 피로해지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확실히 기운이 난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경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천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피곤한데 무슨 운동이야 싶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운동하면 오히려 기운이 나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20분씩 걷기부터 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무겁고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하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걷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나요. 지금은 30분씩 걸어요. 빠르게 걷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해요. 집에서 스쿼트나 팔 운동 같은 거요. 근육이 늘어나니까 확실히 덜 피곤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분도 좋아지고 기운도 난다고요. 정말 그래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저는 예전에 잠을 불규칙하게 잤어요. 어떤 날은 밤 10시에 자고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자고 그랬죠. 그리고 낮잠도 2-3시간씩 자곤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대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아무리 자도 피곤하대요. 그래서 지금은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매일 같은 시간이에요. 낮잠도 30분만 자요. 점심 먹고 1시쯤 30분만 자고 일어나요. 처음엔 30분으로 부족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딱 좋아요. 30분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오후에도 활기차요. 그리고 잠자기 전 준비도 중요해요. 저는 10시부터 준비해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스트레칭하고 책 읽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세 번째는 물 마시기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해진대요. 저는 예전에 물을 잘 안 마셨어요. 갈증도 잘 안 느끼고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최소 6잔은 마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터 물을 챙겨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요. 물병에 표시를 해뒀어요. 오전까지 여기까지, 오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요. 그러면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엔 억지로 마셨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마시게 돼요. 신기한 게 물을 충분히 마시니까 확실히 덜 피곤해요. 머리도 덜 아프고 몸도 가볍고요.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예요. 영양이 부족하면 기운이 안 나요. 특히 단백질이 중요하대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쉽게 피로해진대요. 저는 이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먹어요. 계란, 생선, 두부, 콩 이런 거요. 아침에는 계란찜,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두부조림 이런 식으로요. 탄수화물도 적당히 먹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피곤해진대요. 저는 밥을 예전보다 조금 줄이고 대신 채소를 많이 먹어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중요해요. 특히 비타민 B, 비타민 D, 철분, 마그네슘이 피로 회복에 좋대요. 채소, 과일, 견과류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카페인 조절이에요.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해요. 하루에 서너 잔씩 마셨어요. 피곤하면 커피 마시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대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일시적으로 각성되지만 나중에 더 피곤해진대요. 그리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린대요. 저는 이제 커피를 하루 한두 잔만 마셔요. 아침하고 점심 이후요. 오후 2시 이후로는 안 마셔요. 처음엔 졸리고 힘들었는데 일주일 정도 하니까 적응됐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커피를 줄이니까 오히려 덜 피곤해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피곤해진대요. 저도 걱정이 많으면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노력해요. 심호흡도 하고 산책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요. 특히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잠자기 전에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이 떠올라도 내일 생각하자라고 하고 넘겨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와요. 일곱 번째는 햇빛 쬐기예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나와서 기분도 좋아지고 기운도 난대요. 저는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햇빛을 쬐어요. 최소 2030분은 밖에 있어요. 특히 오전 햇빛이 좋대요. 오전에 햇빛을 쬐면 생체 리듬이 정상화돼서 밤에 잠도 잘 온대요. 그래서 저는 아침 산책을 꼭 해요.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우산 쓰고라도 나가요. 여덟 번째는 휴식 시간 갖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금방 지쳐요. 중간중간 쉬어줘야 해요. 저는 이제 일하다가 1시간에 한 번씩은 쉬어요. 5분이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물 마시고 창밖 보고 그래요. 그러면 피로가 덜 쌓여요. 예전엔 쉬지 않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더 힘들더라고요. 점심 먹고는 꼭 쉬어요. 30분 낮잠 자거나 안 졸리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쉬어요. 그러면 오후에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철분 섭취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겨서 피곤해진대요. 저도 예전에 빈혈이 있었어요. 어지럽고 피곤했죠.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좋대요. 시금치, 붉은 고기, 간, 조개류 같은 거요. 저는 일주일에 2번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고 시금치 나물도 자주 먹어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잘 된대요. 그래서 저는 고기 먹을 때 과일도 같이 먹어요. 식후에 귤이나 키위를 먹는 거죠. 10번째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하고 피로해진대요. 마그네슘은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에 많대요. 저는 아침마다 견과류를 한 줌 먹어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거요. 우유에 갈아 마시기도 하고 그냥 씹어 먹기도 해요. 그리고 바나나도 자주 먹어요. 마그네슘 영양제도 먹어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처방받은 거예요. 자기 전에 먹으면 근육이 이완돼서 잠도 잘 오고 다음날 덜 피곤해요. 11번째는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하대요.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진대요. 비타민 B는 통곡물, 계란, 우유, 고기에 많대요. 저는 잡곡밥을 먹어요. 흰쌀에 현미, 보리를 섞어서요. 그리고 계란은 거의 매일 먹어요. 계란찜이나 삶은 계란으로요. 비타민 B 복합제도 먹어요. 약국에서 샀는데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좀 더 활기찬 것 같아요.
12번째는 간식 조절이에요. 배가 고프면 피곤해져요. 그런데 단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더 피곤해진대요. 저는 이제 건강한 간식을 먹어요. 과일, 견과류, 요거트 같은 거요. 오전 10시쯤 과일을, 오후 3시쯤 견과류를 먹어요. 그러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덜 피곤해요. 과자나 빵 같은 건 줄였어요. 먹으면 그때는 좋은데 나중에 더 피곤하거든요. 13번째는 복식호흡이에요. 깊게 숨을 쉬면 산소 공급이 잘 돼서 피로가 풀린대요. 저는 피곤할 때마다 복식호흡을 해요. 편하게 앉아서 배에 손을 올려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려요. 그 다음에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어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해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특히 오후에 졸릴 때 하면 각성 효과도 있어요. 14번째는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에요. 목과 어깨가 뭉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로하고 머리도 아파요.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스트레칭해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이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해요. 팔도 쭉쭉 펴고요. 이렇게 5분만 해도 몸이 풀려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좋아요. 자는 동안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상쾌해져요. 15번째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예요. 따뜻한 물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피로 회복에 좋대요. 저는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해요. 샤워하면서 목과 어깨에 물을 많이 맞아요. 따뜻한 물이 근육을 풀어줘서 시원해요. 샤워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잠도 잘 와요. 가끔은 반신욕도 해요.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앉아있으면 피로가 확 풀려요. 16번째는 족욕이에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로가 풀린대요. 저는 일주일에 2-3번 족욕을 해요. 따뜻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발을 20분 정도 담가요. 그러면 발이 따뜻해지고 온몸이 편안해져요. 족욕하면서 TV 보거나 책 읽으면 시간도 잘 가요. 족욕하고 나서 발 마사지도 해요.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면 피로 회복에 좋대요. 17번째는 웃기예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분도 좋아지고 기운도 난대요. 저는 웃긴 예능 프로그램을 봐요. 하루에 한 번은 실컷 웃으려고 해요. 친구들 만나서 웃기도 하고 예능 보면서 웃기도 하고요. 웃고 나면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도 덜해요. 18번째는 사교활동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요. 사람들을 만나면 기운이 나요. 저는 일주일에 2-3번은 밖에 나가요. 친구들도 만나고 경로당도 가고 교회 모임도 가고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웃으면 시간도 잘 가고 기분도 좋아져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적당히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19번째는 취미생활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활력도 생겨요. 저는 뜨개질을 해요. 뜨개질에 집중하면 다른 걱정이 안 떠올라요. 무언가를 완성하면 뿌듯해요. 그 뿌듯함이 에너지가 돼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아요. 20번째는 병원 검사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계속 피곤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혹시 숨어있는 질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빈혈, 갑상선 질환, 당뇨, 우울증, 수면무호흡증 같은 거요. 이런 질병들이 피로의 원인일 수 있어요. 검사받고 치료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병원에서 검사받았잖아요. 다행히 큰 병은 없었지만 검사받고 나니까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조언도 받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물 마시기, 균형 잡힌 식사, 카페인 조절, 스트레스 관리, 햇빛, 쬐기, 휴식 시간 갖기, 철분 섭취,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간식 조절, 복식 호흡, 목과 어깨 스트레칭, 따뜻한 샤워, 족욕, 웃기, 사교활동, 취미생활, 그리고 병원 검사. 이 20가지 중에서 여러분께 맞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저도 처음엔 한두 가지부터 시작했어요. 운동하고 수면부터 관리하고 그게 익숙해지니까 하나씩 더 추가했어요. 한 달 정도 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기차고 저녁에도 예전처럼 축 늘어지지 않아요. 손자들 놀러 오면 같이 놀아줄 수 있고 친구들 만나서 등산도 갈 수 있어요. 집안일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한꺼번에 다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기운이 나니까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제일 좋은 건 삶의 질이 높아진 거예요. 예전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피곤한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기운나게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제 경험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만의 피로 회복 비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 방법이 효과적이더라.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면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피곤하신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기운나게 활기차게 살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일주일 정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2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좀 덜 피곤한데.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운동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늦게 잘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도 완벽하게 하진 못해요. 손자들이 와서 늦게 잔 날도 있고 친구 만나서 커피 많이 마신 날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하루하루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어떤 방법이 나한테 잘 맞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나는지 이런 걸 관찰해보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한테 좋은 게 다른 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침 운동이 잘 맞는데 어떤 분은 저녁 운동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낮잠 30분이 딱 좋은데 어떤 분은 20분이나 40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나는 늙어서 이제 기운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관리하면 기운 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운동했어. 잘했어. 물 많이 마셨네. 좋아.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해요.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계속할 동기도 생겨요.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덜 피곤했어. 오늘은 계단 오르기가 좀 수월했어. 이런 작은 변화들을 알아채고 감사하세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돼요. 저는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써요. 그날 있었던 좋은 일, 개선된 점을 적어요. 오늘은 손자들이랑 공원에서 30분 뛰어놀았다. 예전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보여서 뿌듯해요. 마지막으로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저는 배우자랑 같이 아침 산책을 해요. 혼자 하면 귀찮아서 안 나갈 때도 있는데 둘이 하니까 서로 동료가 돼요. 친구들한테도 제가 하는 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관심 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이랑 같이 산책하면서 얘기 나눠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동기부여도 돼요. 그리고 진전 상황을 기록하세요. 저는 수첩에 적어요. 오늘 운동 몇 분 했는지, 물 몇 잔 마셨는지, 몇 시에 잤는지, 오늘 컨디션은 어땠는지요. 일주일, 한 달 지나서 보면 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요. 특히 피로도를 10점 만점으로 매일 체크해요. 처음엔 89점이었는데 지금은 34점이에요. 숫자로 보니까 확실히 좋아진 게 보여서 뿌듯해요. 혹시 영양제를 드시고 싶으시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저는 처음에 혼자 이것저것 싸먹었는데 효과도 별로고 돈만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필요한 것만 먹으니까 훨씬 나아요. 모든 영양제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검사를 해보고 부족한 것만 보충하면 돼요. 저는 비타민 D, 비타민 B, 마그네슘만 먹어요. 그 외에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해요.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피로에 대해 말씀하세요. 혹시 약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약을 바꾸거나 복용 시간을 조절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이 잘 조절 안 되면 피로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만성질환 관리도 중요해요. 약 잘 먹고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면 컨디션이 훨씬 좋아져요. 우울증도 피로의 큰 원인이래요. 만약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치료받으면 피로도 같이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로는 나이 탓만이 아니에요. 관리하면 충분히 기운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은 물 한 잔 더 마시기, 10분 걷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피곤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회복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기운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좋은 하루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기운이 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